안녕하세요. 김규도입니다. 따라 나온 똘망이 엄마예요.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우리가 유치의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치가 충치라든가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런 것을 어떻게 다시 돌리느냐, 그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빨 닦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맨날 물기나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애기 이빨을 닦아봤는데 닦을 때는 확실히 면을 좀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솔이나 꺼즈에다 물을 좀 묻혀서 닦는 게 진짜 좋긴 한데, 이 애기가 확실히 손을 무니까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파.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리콘 고무로 된 골무로 닦는데, 확실히 닦이는 맛은 혓바닥 혓바닥 닦을 때 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덜하잖아. 좀 방법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자주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애기가 손 물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유치가 중요한데, 유치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치는 영구치가 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유치가 있어야지 영구치가 이쁘게 나오는데, 유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유치가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그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유지해 주거나 혹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음 사진을 좀 볼게요. 이게 보면은 유치 2번인 것 같아요. 유치 이게 2번이거든요. 그럼 이게 D번이겠죠. 지금 D번이면 이렇게 썩었어요. 그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엄청 이것 때문에 공간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여기 뭐 나머지 그 형태가 남아 있으니까 유지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요 작은 틈을 타고 그 뒤에 있는 이 유치 2번이 쓰러지고 있어요. 이 유치 2번이 쓰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D번의 계승 영구치인 이 4번 4번 영구치가 나오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쓰러지면서 이 공간이 없고, 그럼 이제 4번이 잘 못 나게 되니까 이 4번이 삐뚤삐뚤해지거나 아니면 그 옆 치아들이 좀 삐뚤삐뚤해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치아가 제일 삐뚤삐뚤해지게 될까요? 새로 나오는 집 이빨? 이 전에 이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잘 보면요. 이 4번이 여기 위턱이거든요. 상악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리고 다음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늦게 나온 3번이 뻐드렁이로 나올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가 썩었는지에 따라서 다 예상이 되는구나. 뭐 사실은 제일 늦게 나오는 3번이 제일 뻐드러지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유치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그죠? 이게 아마 6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 기울어지죠. 확 기울어집니다. 나중에 이 친구는 뻐드렁이나요? 그렇죠. 뻐드러지거나 못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뭐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치아를 볼까요? 자, 보면은 이거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못 나오네요. 뭐가 못 나오고 있죠? 저기 어금니 같은 게? 그렇죠. 잘 맞췄어요. 이게 영구치인 6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치인 2번. 이게 D번, C번이네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환자 보호자가 그렇게 잘 관리해 줄 건 없어요. 보면은 아마 EV인 것 같거든요. EV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치가 C번, D번, 2번이 나 있고, 이 6번이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많이 기울어져 나와 있고, 이 2번에 걸쳐져 가지고 제대로 뭔가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사실은 보호자나 아기의 관리 잘못은 아니고, 좀 미리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6번이 제대로 나오고 이 2번이 썩지 않도록 이 치아가 나오는 방향을 빨리 수정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간단한 고무장치만 살짝만 해줘도 이 6번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호자분들이 빨리 보는 눈이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보호자가 빨리 방치했다. 그러면 6번이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영구치 C, D 2번, 3, 4, 5번이 나올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삐뚤삐뚤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유치의 공간 관리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뭐 빨리 빠지게 돼. 이게 지금 6번이고 이게 유치 2번인데 우리가 D번이 유치 D번이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빠졌어요. 그럴 경우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 D번의 공간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거는 이 D번이 빠지고 언제 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로. 그렇죠. 바로 껴주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런 치아가 유치가 빠지면은 공간 손실은 빠지자마자 즉시 일어나요. 보통 6개월 이내에 엄청나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자가 옆에서 본 즉시 이런 유지 장치를 해주는 게 맞아요. 하긴 애들 크는 것도 빠르니까 진짜. 그렇죠. 보면은 뭔가 이 양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도 좋지만 이런 장치도 괜찮아요. 이런 장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6번이거든요. 6번. 여기 보면 D번이 좀 뭔가 일찍 빠진 것 같죠? 그래서 앞니 쪽으로 이렇게 철사를 두르면은 얘 6번이 쓰러지지 않으면서 이 공간이 유지되게 돼요. 아우, 저 낄 때 얼마나 난리를 필까. 생각보다 근데 잘 껴요.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도 않고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잘 껴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장치도 하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니가 빠졌을 경우는 좀 애매하죠. 앞니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치아가 빠진 거예요. 이 치아가 좀 빠졌기 때문에 틀니를처럼. 그렇죠. 좀 틀니처럼 보이죠. 이 치아가 빠지면 요 치아가 이렇게 쓰러지고 요 치아가 이렇게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전 영구치가 다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두 개 치아를 꺾어서 브릿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거나. 어렸을 땐 임플란트를 못해요? 임플란트는 성장이 다 멈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얼굴이 크면은 뼈가 자라잖아요. 뼈가 자라면서 이제 치아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심으면은 뼈가 자라는데 혼자 남아있어요. 같이 치아처럼 뼈가 이렇게 자라면 치아도 이렇게 같이 자라줘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면 치아랑 턱은 같이 가는데 임플란트는 계속 여기 있어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이 거의 완전히 멈춘 다음에 보통은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이 장치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살을 벌려주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게 6번 치아인데 이제 2번이 빠진 지 한참 됐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 거야. 그래서 쓰러진 거죠. 아마 여기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랄까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꼬챙이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동차 하이잭이라고 하죠. 삐꼬. 그렇죠. 이게 대꼬지를 하면은 이게 막 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퀴 갈 때. 그렇죠. 잭스크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여기다 꼬챙이를 딱 꽂고 돌리면은 여기서 이게 벌어져요. 벌어져요. 그래서 뭐 하루에 4분의 1바퀴, 뭐 혹은 일주일에 뭐 반바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벌려주는 장치예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새로 만들어주는 장치죠. 이런 장치들도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이런 장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그 잭스크류라서 이렇게 딱 넣고 돌리는 장치고 요거는 핑거 스프링 같은 장치여서 이 철사 자체가 스프링처럼 탄력이 있는 거죠.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딱 걸고 내비두면은 딱히 여기처럼 이렇게 그 메일 잭 스크류처럼 이렇게 이게 돌려주지 않아도 혼자 탄성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장치예요. 뭐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문제가 많네요. 여기도 이빨이 없고 지금 다 썩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 예, 가장 기본은 뭐든지 양치질이죠. 치과의 기본은 가장 기본은 양치질이에요. 그래서 저런 양치질을 잘 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저런 장치들을 안 하게 되고 또 추후에 교정 치료를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교정을 하더라도 좀 더 그 약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죠.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빨 관리 잘해줘야겠다. 근데 이빨 닦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근데 요즘은 이빨 그 어린이집 가도 잘 닦여주고요. 또 요즘 부모님들이 뭐 잘 관심이 많죠. 뭐 근데 정하기 힘들면요 치과에 자주 가면 돼요. 치과에 자주 가셔서 유치를 닦아주는 거는 그 다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뭐 다 닦는데 뭐 진짜 얼마 안 해요. 만 몇천 원? 얼마든지 하니까 뭐 자신이 없으시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도 되고요. 애들도 스케일링 해줘요? 일반 그런 초음파 그 시식하는 스케일링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좀 그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브러쉬를 해주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연마 그런 일종의 치약 성분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확실한 건 안 하는 것보단 무조건 좋아요. 저는 저희 병원에 오면은 정말 자주 와서 할 것을 권유드려요. 그래서 그런 치면 세마를 좀 자주 받으시고요. 비싼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은 이거는 보험이 되지 않지만 불소도포가 사실 저는 뭐 유치에 있어서 최고의 명약은 불소라고 생각해요. 이제 불소도포를 해주고 치약 같은 것도 어린 치약 같은 거는 그래서 좀 불소 함량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불소도포 아니면 병원에서 좀 따로 불소를 도포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방법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치아가 제때 잘 나는지 그래서 제때 잘 나면은 병원에 와서 제때 잘 뽑아주시고요. 그렇게 집에서 뽑으면 안 돼요?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문짝에 걸고 게 저도 어렸을 때는 거의 치과에서 안 뽑고 다 집에서 뽑았거든요. 아빠가 문짝에 탁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뽑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치아를 제가 빼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잘 뽑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기들이 항상 다 그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최고죠. 그렇죠. 요즘은 병원 잘 돼 있는 시기에 요즘은 다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병원에서 그 유치발치도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기억나 이렇게 하다가 뿌리 남아가지고 막 혹시 모르니까 병원 또 갔어. 사진도 좀 한 번씩 다 찍어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뽑으시기를 권유드려요. 자, 그래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